저게 해월 연금이잖아. 연금은 대체적으로 격감인 절차주거든. 이제 감목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전사주가 사에 충해가지고 감목이 사라지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은 타지에서 목기를 보하면은 되잖아. 그치? 근데 전사주 같은 경우는 불행하게도 사, 오 해가지고 이제 미토, 허자 미토를 구하거든? 그러면은 미중 을목은 경금도 안 놀고, 해준 감목, 이거 재운이 좋아야 되나? 근데 불행하게도 사중, 사와서 허자로 그런 미중 을목이 신금과 이전치유하게 되면 미토가 을목을 주고 있지. 미토는 인성이지. 문서로 인해서 제가 파급되는 현상을 보게 되거든? 선생님 부동산만 해봐서 알지? 문서 때문에 돈 잃게 할 때가 언제 있어? 시작에 사서 싸게 받대. 돈 비리자 잡고 나갔는데 제때 안 나갈 때. 이럴 때들이잖아. 작년 같은 경우는 충해가지고 미중, 허자 미중 을목과 미토가 움직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다급하게 팔아서 해결해야 될 게 보이는데 글쎄 상당히 값을 깎아놓지 않으면 나가기가 어렵지. 근데 이 사람이 고집이 세가지고 그래도 비전이 나와서 아직 고집 부리는 중인 거거든. 문제는 인사형이야. 4월. 양력 5월이 마지노선이야. 그러니까 5월 달에는 팔릴 것을 보여줘. 근데 손해는 좀 감안해야지. 이제 좀 그런 숨통이 튀어야지. 이제 또 준비할 거 없어? 자서 전화주가 남편법을 보려면 뭐가 있어요? 옆에 첩수는 정화가 잘 돌려면 간목이 있어야 되잖아. 왜 안 그래? 간목이 깨졌잖아. 그러니까 벽가빈적으로 남편법을 훌륭하게 못 쓰지. 근데 겨울에 벽가빈적을 왜 쓰니? 추워서 재계절을 잃은 정화가 불꽃을 잃으니 채를 잃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벽가빈적을 쳐서 간목을 벽가빈적을 쳐서 쓰게 되면 채를 굉장히 잘 쓴 형태가 되지. 그럼 굉장히 정화 깔끔해지고 관음과 정을 동시에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두 가지가 문제야. 이 멀쩡한 간목 깨지고 미중정화, 허자 미중정화 쓰게 되면서 결이 나아지게 한 번. 간목일 때보다 정화는 이전치가 되거나 경금과 정을 하는 이 답이 없잖아. 그지? 결이 나아지고 한 번. 그 다음에 추우면 추울수록 벽가빈적. 목의 필요도가 더 소중해지지. 근데 연월 지나고 나면 일지지로 가면 지금 어떻게 돼? 천간의 정화와 연관하여 화곡을 짰다 할 정도로 화곡이 강해지지. 간목의 필요성이 떨어지지. 대신상. 저희 아줌마 나이 30대 중후반이고 배신당한 적이 있는지 체크하고 지금도 남의 신문을 내주는 정도지 제대로 된 자기 사업을 해나가고 있다고 그러시게 중요하지. 질판에 올라가서 저는 이렇게 보는데 흔히를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이 여자가 문제가 뭐냐면 없어진 식상에 대한 안타까움이거든. 식상이 없어졌잖아. 그러니까 이 여자는 진짜 남편을 이미 돈잘 벌어서 이몸 문을 배우게될지 충분한 중요한 부분이 있어. 없으면 밝힌다는 원칙에 근거하여 수기가 없는 게 아쉽지. 그러니까 남편이 진짜 돈잘 벌어서 나한테 돈 많이 갖다 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식 보기 부끄럽지 않은 남편이라도 되기를 바래서 지금 이렇게 기다리는 거야. 무슨 의미에서 남편 보기 기다리는 건지 알겠지. 그러려면 이 여자가 자랑할 만한 총명하고 똑똑한 자식이 있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될 것 같죠. 근데 원국에 수기가 한 게 없잖아. 이럴 경우에는 자식이 여부를 모르고 그랬어요. 자식이 얘기해. 나도 아니면 헛잘 불렀잖아. 찾아봐.
타짜는 없고 나가는 게 있어 없어. 남편복도 자식복도 볼 거 없는 거 같이. 타짜 빼는 미터하고 비중을 정화해서 비중을 늘고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걱정이 없네. 그러나 자기가 훨씬 친구들한테 헌신하고 남편한테 헌신한 거에 비해서 자식도 또 남편도 또 누리가 어려운 줄 알아주겠지. 그치? 한 개만 더. 또 안 오면 올려. 제가 감이 해월 임수는 뭘 보니 유리하게 겨울에 임수 떴으니 추우니까 아무래도 허리가 줄이는 토해 거절을 받는 화해 거절을 받는 혈관이 낫겠지. 시주가 뭐가 돼? 자, 쓸데없이 분해 주력을 받으면서 그 토기가 약해졌거든. 응? 그래서 생각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각이 되게 토가 부족하니 과문에서 문제가 생기겠니? 토가 부족해서 식사 진로개 쪽이 어려워졌고 그쪽으로 문제를 잡아주면 좋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직장인에서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사업을 생각하고 저 왜 사고 생각하고 지금 있죠. 이사주가 병화를 쓰면 가리진다가 아니라 진짜를 쓰게 되지. 그치? 그래요. 그치? 근데 이사주가 병화를 갖고 있니 정화를 갖고 있고 되게 애매하지. 이런 경우 쓰는 법수가 있는데 인중에 병화를 쓸 때는 직장을 쓰지. 그치? 근데 일지 시점쯤 오게 돼서 정화가 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응? 일지 시점쯤 정화가 오게 되면 병화가 아니라 정화를 가리진을 쓰게 돼, 정기를 쓰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운에서 대운에서 변화를 보이게 돼, 안 보이게 돼. 근데 공통의 논리에 의하면 해월 인수의 해자 축월 인수의 그 관운은 모토의 선택이 아니라 수기가 얼마큼 참여하고 병화, 화기의 선택이 아니거든? 어? 이거 병화를 따지면 그렇지. 근데 정화를 쓰면 대자지지. 그치? 올해 경인년에 인용, 인인에서 도중에 신금 뜨지. 인신형은 병화 뜨지. 병화가 병신업소에서 해를 날라가지. 그러면 직장 이동이 생기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진로 병이 생기지 않는 얘기, 무슨 얘기겠어. 그치? 그치? 근데 일간이 뭐니? 임수인데 올해 신금 떠가지고 허자 신금 생겨가지고 인신형 쳐가지고 이게 뛰게 된 거지. 그러니까 응? 이해가 안 돼? 응? 인중 병화 위에 신중 임수를 되게 되지. 근데 축주에 계속 있으니까 허자로 뜬 허자에서 뜬 임수는 필요가 있냐 없니? 쓸데없는 동업자를 기다리다가 때려 놓치기 쉬우니 혼자라도 용비돼서 가을 하라 그래. 됐어? 굶어주지 뭐. 에이크 써주면 안 돼. 처음에 갑을 뜬 것도 진로를 제대로 못했다고. 가물이 뜬 것 자체가 아니라 병화가 오는 게 진로 개척이 어려운 것 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병이 안 뜨면 진로 개척이 어려운 것으로 이제 이사학적인 결과를 따지니, 그지? 그러면 식상이잖아. 어? 식상은 육체 통경상 뭘로 해서 떼니? 헬문이죠. 조상국이죠. 예. 조상이 안 돌봐주니까 식상이라는 도움이 안 되면 조상이 안 돌봐주는 거지. 우리 그걸 우리는 그걸 어떤 사람이라고 그러지? 참 재수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야. 불쾌하구나 정말. 자, 강의자 할게요. 대부분 문화들인데 여튼 지겹다. 문화가에가 벌써 몇 바퀴째 들어가니까 나 유튜브를 몇 번 하는지 지금 기억지를 안 나는데 육친해석이 왜 필요하냐면 육친통변이 왜 꼭 진짜 현장 출산을 할 때 육친통변이 왜 중요하냐면 미래사를 맞추는 거는 살아봐야 문제입니다. 그지?
그리고 너 다음 달에 뭐 풀까 이것도 살아봐야 검증이 돼. 근데 현장 수사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순위한테 강하게 임팩트를 주는 거거든. 임팩트를 주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제 고소가 된 거지. 딱 알잖아. 신기 들리는 거야. 어디서는 누가 오늘 올 거다. 뭐 이런 전설들 있잖아요. 그런 거 있고. 그건 너무 신기, 그건 너무 전설이나 신기 쪽이지. 그런 거 있고, 그런 거 이외에 또 뭐가 있더라? 내정법이라고 있어. 그걸 보는 법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일진하고 이 사람의 방문한 시하고 이 오늘의 일진은 자기 현장 수사 기준이야. 오늘 내 일진의 내 팔자 구조에 따른 일진의 변화를 믿고 이 사람이 내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가지고 외압을 찍는 게 있다. 이거 내정법이 굉장히 잘 맞아요. 이거. 근데 이게 아마추어들은 예를 들어 옛날 후배들 어쩌다 한 번씩 1년에 간혹 진짜 친구가 사다 받아가 한 번씩 사주 봐주고 명의 봐주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이 내정법이 맞는데 직업 출생은 내정법이 안 맞아요. 아니 일치마다 그럼 매일 아침에 오는 사람은 다 틀려야 되잖아. 그치? 그럼 이런 것들 다 빼고 나면 현장 수사로서 이제 현장에 살아남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육친통변에 강한 거야. 그 선생님도 아직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딸이지만 아도 그렇다는데 엄마 크면 되네 뭐 이렇게 시작하든가 큰 며느리 져준데 뭐 하는 건 없네 뭐 이렇게 시작하든가 첫째보다 둘째가 낫네 사회밥 안 먹고 딸밥 먹겠네 응? 뭐 이렇게 그 내밀한 가족 간의 얘기를 드러내주는 걸 육친통변이라고 하거든. 이제 그것을 익히면은 현장에서 좀 손님한테 어차피 미래는 닥쳐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장에서 손님들한테 신뢰도를 높이는 그 아주 통변법 중에 하나가 육친인데 육친통변인데 육친통변이 두 가지가 있어요. 간식이 있고 복식 판단이 있어요. 간식이 있고 복식 판단이 있어요. 누구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 젊은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딱 좋다. 사주 사주 아세요? 본인 사주 아세요? 나는 그럼 해도 돼요. 본인이 아는 거 없어요. 82년 찾아라. 아침 9시. 남자예요? 여자. 9시 몇 분? 동갑이라고 하니까. 진시하고 사시하고 둘 다 보고 86분. 인술. 정미. 양육. 양육도 아니 병진. 남자분이세요? 여자. 자, 육치통변에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간식이 있고 간식 판단이 있고 복식 판단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간식 판단하고 복식 판단하고 제가 설명드린 간식 복식은 틀려요. 어떻게 틀리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 이 사주가 저는 이제 시 부분이 잘 안 믿으니까 9시 반이 좀 넘어가면 사실 가능성을 부인하지 못하게 돼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변화하고 정화, 신을 변했지만 청간 시간에 뜬 것이 인성인 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야 안 돼요. 그죠? 단식 판단법. 자식 자리에 엄마가 있으면 그것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자식 자리에 엄마가 있다. 금묘화실이라고 해서 여기가 열매를 맺는 자리, 내가 죽을 자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내가 열매를 맺는 자리, 자식이 있는 자리죠? 내가 죽을 때까지 엄마를 머리 위에 안고 살아요. 이건 우리 어디를 단순히 어떻게 판단합니까? 네, 친정엄마 모시고 살 사주가 높은 확률이 되겠죠. 여기까지 다시 판단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지신자 사실이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제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미월생 무토란 말입니다. 미월생 무토예요. 만약에 이 사주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만약에 이 사주가 진시가 되면 어떻게 돼요?
포인트는 몸이 반화불자진 첨단의 유기적 반화불자진 화국으로 이건 안 변합니다. 화국에 진중의 개수만으로 충분히 적셔서 남편복을 볼 수 있겠냐는 부분이에요. 만약에 진중 개수가 충분해서 이 친구가 충분하다면 이 뜨거운 병화를 내가 견뎌내게 돼요? 안 견뎌내게 돼요? 견뎌내게 되죠. 근데 이게 만약에 정사시가 되면 원국의 수국이 하나도 없어지죠. 대신에 허자로 사옥의 화국을 짜면서 어떻게 돼요? 수기가 아예 없어지죠. 그렇죠. 그러면 허자나 나무를 통해서 수기를 보하게 되면 진중개수로 상대하는 것보다는 화기를 훨씬 더 부드럽고 고급스럽게 상대하게 됩니다. 그렇죠? 가정으로해야 되는 딸이라는 사실은 이 팩트는 변하지 않아요. 이게 단식 판단. 복식 판단은 이 상황과 이 상황을 공통의 시각과 중앙의 시각을 접목시켜가지고 나한테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덕과 득이 되는 어머니인지 덕과 득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한테 짐으로서 작동하는 어머니인지를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근데 대놓고 손님 오자마자 야 너 엄마 짐스럽냐? 29살짜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오바잖아. 그걸 가장 고급스럽게 물어볼 수 있는 거는. 학교 갈 때 재수하셨어요? 있어요? 아, 네, 했어요. 응? 그래서 원하는 못 갔죠? 원하는 못 봤어요. 네, 진심입니다. 만약에 인성을 자유롭게 자신의 원하는 결과, 수기 재성이죠. 원하는 결과를 인성과 결과를 동시에 충족시켰다면 저거는 헛자루나 나무로 귀해질 수 있는 정사시로 가지만 학업을 통해서 재수까지 했죠. 그래서 결과가 안 나왔죠. 인성 제대로 못 쓴 거죠. 정신입니다. 이게 복식 판단입니다. 이게 한 끗 차이예요. 육친통면에서 선생님들이 이번 강의를 통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단식에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고 단식 판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복잡하게 들어가면 중화론하고 형충의학하고 공통보호까지 섞어서 복식 판단 중에서도 상중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 이번 학습 목표는 그냥 복식 판단의 중간급 정도예요. 공통을 약간 섞긴 하되 형충의학과 금융학식을 주로 베이스로 한 육지통면하게 될 거예요. 자, 시를 헷갈릴 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죠. 그런데 전곡을 찌르는 질문 한두 가지면 이게 그러면 병진시가 되면 이게 어떻게 돼요? 수비가 부족해지죠. 수비가 부족하여 무토가 인성을 감당하지 못하는 형국이 되죠.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러면 이 무토가 갖고 있는 미중울목하고 진중울목은 말라 죽진 않겠지만 자 저편진중 도입부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합치승용. 화가 치열해도 진토를 보면 목이 터죽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럼 목이 충분히 떴을 때 얘기고 이렇게 정화, 병화, 중중화 가운데 미중정화와 미중울목과 진중울목 두 개 중에서 미중울목은 굉장히 화기 치열함에 의해서 뭐 좀 탈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죠? 공부하고 노력하여 관운을 취하려고 하나 32전에 갖고 있는 미중울목보다는 30 이후에 갖게 되는 진중울목이 더 훨씬 편하고 고급스럽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분이 나한테 아저씨 저 결혼할까요 말까요 질문한다고 내가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냐? 빨리 헤어져야지. 헤어지고 30 넘어가야지. 근데 웃기는 거는 이제 곧 30이 돼가는 지금쯤에 진짜 코미디예요. 작년에 춤을 추죠. 미중울목 무식해 하는 지금. 올해 눈목 뜨죠. 혼자 인호수 생기면서 술미어 제역이 안 해요. 내년에 묘 들죠. 묘 들어서 묘수락하면 술미연이 아니에요. 얘 작년 가을 이후로 관과 연관해요. 거리를 또 취하지도 못하는 상태를 작년 겨울부터 올 내년 쫙 이어갑니다. 그러나 만 30세 넘어가는 올해 내년 이후에는 가라앉는 쪽으로 결론이 남자. 이거는 남자 관은 남자 직자 동일합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런 통변이 저는 좀 굉장히 자연스럽고 빨리 하잖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습을 통해서 선생님이 할 수 있을 수준을 공부하는 거죠.
이번 강의가 제 수준 여기까지 갈 겁니다. 육신통변은 그다음에 이제 미중 을목의 상태를 보는 거야. 미중에 을목이 있지, 그지? 미중에 을목 있고 술 중에 신금 있잖아요, 그죠? 이전 치워야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남자친구가 있다면 을목이 남자친구잖아. 을목에 관해 신금이잖아. 이게 소위 충돌이 안 충돌? 충돌해야지. 얘가 지금 만약에 남자친구가 있다면 남자친구의 관운이 직장이 아예 없겠어. 자신한테 안 맞는 직장 때문에 고민하며 계속 형 때리고 있겠어. 그렇지. 나는 신금이 뭐야? 신이지. 나의 취향이지. 취향이 내 남자친구를 죽이고 있지. 그치? 근데 형 맞았지? 이 새끼가 미웠다 이뻤다 미웠다 이뻤다 할 수 있겠어 없겠어? 있겠지. 을목이 뒤집어 쓰고 앉아있는 게 니토지. 니토는 뭐야? 아버지지. 아버지 속에 역감도 있어. 그럼 장남이라는 얘기지. 근데 얘네 아버지는 엄마를 끼고 앉았어. 얘 할머니지. 이건 장남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인성이 형 맞았으니 할머니가 2명이거나 할머니가 굉장히 고생하는 집안. 뭐 이런 집안 장남의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근데 여기에 온전한 을목이 하나 있지. 이거는 을목의 형제지. 그치? 그쵸? 아버지 혜택은 얘가 보고 고생은 얘가 하는 억울한 장남의 을목이에요. 굉장히 좀 고통스럽고 힘들어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중통변을 제대로 배우면 결혼을 이 상태에서 형 맞고 충 맞은 상태에서 결혼을 보내요. 합치승류. 진중에서 보호된 진중 을목을 남편을 쓸 것으로 보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여름은 뜨거운 계절이에요? 화난 계절이에요? 뜨거운 계절이죠. 정화는 열의 상징이죠. 경화는 똑같은 열이, 똑같은 화여도 밝음이죠. 이때가 나을까요? 상대적으로 이때가 나을까요? 이때가 상대적으로 견디기 낫죠? 그래서 무조건 서른도 모모 결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통일이 전개돼요. 요게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좋으니까 천천히 되시면 육신분이 되는 겁니다. 선생님 고인 사주는 아니시죠? 친구 사주인가? 남친분 있나? 네, 있었는데 헤어졌다고. 그래서 왔다 갔다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마음은 땡기는데 상황 보면 안 될 것 같고 걔데려다가 엄마 보여주면 엄마 기절합니다. 그러니까 친정 엄마. 그러니까 경화를 이기게 해주는 건 진중개수거든. 그러니까 진중개수에 가까워지면 엄마의 반대가 덜해지는 거겠지. 그러니까 이제 자지가 장난은 안 돼. 특히 엄마가 제대로 고생해서 장난은 안 돼.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사실을 보세요. 화기에 비해 재성이 작아요. 커요. 만약에 이 왕성한 화기를 누를 만큼 재성이 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재운을 충분히 쓰겠죠. 그러니까 돈 많겠죠. 근데 얘는 숨 쉬고 있는 정도죠. 여기서 질문 들어가면 돼요. 얘가 아버지 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없어요. 그러면 없는 것만큼 진중개수 시집을 빼놨으니까 재운으로는 조금이라도 더 쓸 수 있겠죠. 한 가지 더. 여기에서 이사주가 재성이 여기 있잖아요. 그죠? 근데 드문 케이스이긴 한데 술이 형을 치면 술중종화가 되고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정의가 될까? 정의감이 되면 이게 사라질까 안 사라질까? 그러니까 얘네 아버지 죽었냐는 이런 묻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응?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진실이에요. 여기에서까지는 사업이 화복을 짜죠. 그러니까 이미 목이 쇠지 병지 지나서 묘지 왔죠. 그죠? 시기에 진토를 깔았으니 이 임수 사라지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시기에 죽으면 보통 10세에서 12세 찍고요. 여기서 죽으면 고등학교 갈 때 찍습니다. 시지 집도 하나가 있다. 이건 진실이에요. 치워. 아니, 돌아가셨어요. 그래야 좋아요. 그래야 얘가 직장운이라도 제가 보기엔 프리랜서가 비슷할 것 같긴 한데 직장은 그나마 일폭이라도 쓰고 일할 만큼 돈을 받습니다. 아버지가 오래 살수록 괴로운 삶이죠. 질문.
육친통변이 현장 수사들한테는 굉장히 강렬한 무기예요. 이렇게 화법을 짰는데 손님이 내가 질문하는 거에 넘어간 거예요. 재수하셨어요? 라는 질문에 네 했어요. 라는 얘기는 재성을 인성과 연관된 재성의 정도를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얘가 고졸로 끝날 확률이 높아요. 근데 아버지를 일찍 열어버리니까 진중에 있는 화치승용, 간신히 견뎌내는 어머니 힘을 써가지고 공부는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얘가. 재수까지. 그래도 못 가요. 왜? 절대량에는 재성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 재수하셨느냐라는 질문에 이사주는 나한테 아버지 아니면 공부라도 하나 간다. 어머니 애지웠다. 유선하신 적 있냐? 자궁 뛰었니? 다 물어봐야 돼. 10개 찍으면 7개 맞아요. 이게 유치입니다. 얘 얼굴 각이지. 뭐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고요.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인터넷의 방법부터 이렇게 쭉 써놓긴 했는데 제 특징상 이대로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튼 육친통변은 그 현장 수사들한테는 굉장히 매력 있는 분야입니다. 굉장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셔야 돼요. 우리 좀 대신 좀 고참인 문화분들은 복습에 약간 선행학습 되실 거고 우리 기초반 친구들은 완벽한 선행학습이에요. 응? 그치? 이게 원래 문화 한 3년차 정도 되면 이제 듣는 강의거든? 그래서 내가 좀 강의 수준을 어차피 한 선행학습 좀 강도를 좀 세게 잡았어. 응? 육신분배의 방법은 그 단식 판단을 들어가면 또 사진 하나 한번 올려보세요. 단식 판단을 들어가면 되게 재밌거든요. 굉장히 잡스러운 것부터 고급스러워가 굉장히 많은데 중요한 거는 손님의 신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육친통변에 강해야 돼요. 육친통변에 안 강하면 뭐 해줄 얘기가 없으면 안 나서 다 물어보면 가족 얘기고 남편 얘기고 자식 얘기 물어보시고 내 미래 물어보는 거 별로 없어. 그치? 네 사연도 올려봐라. 공은 네 사연 불러봐. 예. 아주 그 무식한 주식분들도 옛날에 진짜 많았어요. 이게 병화에 가있죠. 병화에 가있죠. 정관이죠. 예? 아니요? 맞죠? 정관이죠. 네. 너 조상 때 벼슬 했니? 아니 진짜 이런 통변이 있어요. 조상 때 벼슬 했어? 평소에 보냅니다. 아니 할아버지구나. 우리 나도 족보 찾지. 나도 족보 찾으면 어딘가 있어, 새끼야. 그거 말고 할아버지구나, 할아버지.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응? 그치? 그러니까 틀리면 틀릴 때가 많이 나와. 그러니까 주상 중에 벼슬 한 사람 있네? 왜? 정관이니까. 이거 뭐지? 정제지. 그치? 야, 니네 아버지 돈 많이 벌었겠다. 그치? 이거 뭐니? 평관이지. 아들이 너 잡겠다. 너보다 출세하고 나오겠다. 라는 무식한 판단법이 있었어요. 이게 진짜 책에 있는 판단이에요. 실제로 책에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 자리니? 조상 자리지. 조상이라고 하면 이 외할머니 따지겠니? 한국 사회에서 친할머니 따지겠니? 친가 쪽이지. 근데 친할머니 있어야 될 곳에 뭐가 있니? 친할머니 있는 곳에 외할머니가 있다는 뜻은 무슨 뜻이니? 니네 집에 영향, 특히 너한테 영향을 준 조상은 친가라는 얘기니 외가라는 얘기니? 응? 이것도 단식 판단이에요. 단식 판단이죠. 그죠? 근데 걔가 뭐야? 12호 조상. 야, 이 외할머니 성격 대단했겠다. 응? 너 앞면에서 좀 바꿔먹겠는데? 병이는 뭐니? 할머니는 뭐니? 외할머니. 왕지.
왕지 대 생지.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 맞고 크는 거예요. 힘들었겠다. 이렇게 해서 충분히 돼요. 근데 또 있어요. 단식 판단법, 이게 단식 판단인데 단식 판단에 조금 더 수법을 더 한다고. 여기가 누구 있어야 될 자리니? 누구네 조사? 친가 쪽이지. 친가 쪽 대신에 외가 쪽에 있는 이유는 뭐니? 네 아버지 대리사에 있는 거야. 응? 무슨 줄 알겠어? 근데 이 모든 사건이 너 태어나면서 이렇게 되거든? 어? 그러니까 그 얘기는 조금만 더 머리 굴리면 뭐가 되니? 네 아버지 장가가면 친가 반드시 몰락하리라는 말과 동요가 되는 거지. 이걸 머리 쓴다고 써서 복식한다니까. 근데 이거는 무당들이 많이 써서. 여기에 누가 있니? 이거 부모 자리지. 보통 가난한 할아버지, 지는 어머니, 뭐 유명상 따지거든요. 여기는 위아래 아버지밖에 없지. 아버지도 아버지, 엄마도 아버지.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두 분 다 살리겠다는 얘기겠니? 두 분 다 이랬다는 얘기겠니? 어? 두 분 다 이랬다는 얘기가 되지. 아버지 자리에 재성이 있는 건 자연스럽지. 인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재성이 있는 거는 부자연스러움이 자연스럽지 않아. 부자연스럽지. 그냥 이러면 네 어머니 고생했네 갑니다. 근데 이 시대에 어머니 고생한 사람도 꽤 많다. 응? 근데 왜 고생했을까? 대빈으로 태어나라고 생각하는 이런 경우. 응? 아버지 노릇이 뭐야? 가장 노릇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야. 언제부터? 여기서 조금 더 고집해 나가면 너 15 넘어가서 뭐 나이 먹을수록 아버지는 힘을 잃고 엄마가 아버지 같다고 말했죠. 응? 그 다음에 너지. 너는 네 처자리에 뭐가 있니? 어? 인성이 있지. 그러니까 네가 거느릴 수 있는 여자를 얻어야 되겠니? 엄마처럼 너를 품을 수 있는 여자를 얻어야 되겠니? 그러니까 널 이해하고 그러니까 엄마처럼 무조건 널 용서할 여자를 얻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걸 반대말로 하면 이거를 만약에 나쁜 쪽으로 만들어요. 여자는 어떻게 따라야 돼? 남편을 가장으로 존중하고 믿고 따라야지. 근데 남편 보기 자식같이 본다는 얘기는 이 새끼가 못 믿을로 그래. 그치? 그치? 넌 장차 못 믿어올 남편이 되겠네 라고 나쁜 소리 해도 되겠는데. 하지만 내가 굉장히 좋을 때 엄마처럼 널 같이 부살필 여자를 구할 거야 라는 말로 내가 기분 좋을 때 표현해도 돼. 이게 비겁과 비식재간인가 있어야 될 자리와의 언밸런스를 따지는 거예요. 언밸런스를. 근데 웃기는 거는 12운성을 더하면 이게 더 재밌어져요. 자, 부인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엄마가 있으니 나를 품어주는 여자를 만나게 되니 이 사람은 보통 부인을 고생시키게 되겠죠. 근데 12운성 병과 인내관계는 장생진이 부인을 그리스라고도 자기가 힘든 줄을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부관계는 좋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자식 자리에 누가 있어요? 자식이 있죠. 진짜 제대로 있어요. 맞춤한 거지. 진짜 제대로 있어. 그치? 얘가 자식 보고 있느냐 없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이때 무덤 밟았어. 그럼 자식 중에서 어떤 자식이 고생시키겠어? 자식을 낳았어. 딸이야. 그럼 뭘 고생시켜? 자식의 관은 뭐니? 딸인데 뭐. 시집가야 돼. 남자애들. 학교, 직장만 속색이면 참 좋은 자기야. 그 새끼 어떻을까? 키울 때만 쓰는 거야. 이게 단식 판단이에요. 이게 단식 판단인데 이것에 쓰인 기법이 딱 세 가지예요. 육친 대 뭐였죠? 궁예도 플러스 11운성. 사실은 초짜들은 이 관계를 다 익히는 데서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것을 역으로 계산하면 더 재밌는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지금 15세 지나고 있으니까 연애할 때, 돈 벌고 연애할 때죠.
돈 벌고 연애할 때죠. 네, 틀렸습니다. 공부하고 직장 올 때 아니에요? 15세 후 30세까지가 공부해서 직장 올 때 아니야? 연애처럼 놀 때가 아니라? 15세부터 연애질은, 아니, 또 공부하고 직장을 얻어야 30세 이후 직장에서 자리 잘 잡아서, 사회에서도 자리 잘 잡아 나가면서 좀 발전적인 걸 보셔보고 그러지 않니? 응? 그치? 네. 그러니까 얘가 제대로 된 짓을 하는 놈이에요? 뻔짓한 놈이에요? 뻔짓한 놈이죠. 그쵸? 공부는 언제예요? 그러니까 30 넘어서 하죠. 그죠? 그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요? 얘 이 나이 때.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얘 주변에 여자가 먼저 있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돈벌이가 있어. 뭐 성급해. 걸러부터 빨리 보고 싶어 해. 그것이 안 되는 걸 느껴야 공부를 시작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통비현상이 이어져요. 이게 육친통비현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질문. 여기까지가 단식 강단이고요. 근데 선생님들도 이거 보면 강의 보시면 알겠지만 육친대 궁의 논리 플러스 12운성만 섞어 돌려도 적중률 굉장히 높아요. 근데 어려워 계산하기가. 내가 하면 쉽죠. 당연하죠. 난 이것만 살아야 되니까. 근데 배워서 나오시려면 굉장히 좀 시간이 걸려요. 내가 왜 이 소리를 자꾸 반복하냐면 명리학에 그 비극은 없어요. 진짜 비극은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비극. 비극 있었으면 7년 동안 공부하고 이 짓하고도 사주 틀린 경우는 나는 뭐가 돼요? 그렇죠? 결국 차분한 논리가 고급이든 저급이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논리는 다 고급이에요.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논리는 다 고급스러운 거예요. 못 따라오면 당신들이 이상한 거지.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논리는 그 원리들은 자기들이 써먹어보고 뭐하고 다 고민을 내놓은 거라고. 못 따라오면 당신들이 병신들이야. 아무리 명강이나 뭐하냐. 그게 등수 매기면 1등부터 꼴등까지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명리학에서는 1등부터 꼴등까지가 대가리 수술로 나온 게 아니라 머리 수술로 나온 게 아니라 조급하면서 나와요. 조급함을 갖고 자꾸 새로운 걸 쫓아다니면 반드시 어딜 가도 열등생이에요. 못 보는 걸 인정하고 차분히만 쫓아가면 어떻게든 우등생이 됩니다. 명리학의 특징이에요. 아니 동양학의 특징이죠. 그렇죠? 자꾸 써먹어보니 답 안 나온다고 하는 것보다 한 번 제대로 배운 걸 열심히 훈련하는 게 100번 맞아요. 응? 이거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 동문이도 질문할 거냐? 내 사진 하도 봐가지고. 제가 사업은 안 돼요. 어? 사업적으로. 문제는 나한테 결론을 요구하지 말고 네가 사업으로 가려면 갖춰야 될 게 뭘까? 그런데 거꾸로 질문을 할게. 발상의 전환인데 네가 직장운을 가지려면 남자는 사업은 아니면 직장운이지. 네가 직장운을 갖추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 응? 뭐가 있어요? 근데 충분히 이해해. 저희 민재야. 직장운 있으려면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 공부해야 된다. 그렇지. 공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공부해야 된다. 누가 끈기가 없어요? 일단 부모도 있어줘야 돼. 끈기 가지고 안 통하는 세대가 얘네 세대입니다. 몇 살 안 됐어요, 지금. 너 몇 살이지? 얘네 세대부터는 끈기만으로 답이 안 나오는 세대입니다. 대충 봐도 부모도 짐작되죠? 거기다가 성격 급한 거 나와 있죠? 그러면 직장은 아니지. 그치? 그러면 네가 사업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냐?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냐? 사업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업을 해도 될 거라는 질문은 반대편 여기 있어. 제가 직장에서 꾸준히 있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하고 동의어거든?
그치? 근데 네가 아무 생각을 해봐. 초년의 정상적인 학업 과정을 우수하게 거쳐서 남들이 인정할 만한 직장과 기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언제까지 네 성격을 가지고 조급한 네 성격을 가지고 남의 때문에 있겠니? 라고 생각을 해버리면 질문이 이미 답이 나와 있는 질문이잖아. 그렇지? 그렇다면 문제는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가 아니라 그것을 제가 했을 때 견뎌내거나 가족을 이끌 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요가 진짜 질문이 되는 거지. 그치? 프로듀서가 손님 질문에 액면값 그대로 생각하면 그냥 머리 없고 대주는 게 나아. 또 아마추어지. 역으로 생각해. 역발상. 그리고 그 질문의 진위가 뭔지 고민하라는 거야. 어? 남편 떡이 어때요? 라는 질문의 진정한 의미는 세 가지가 있다. 뭐가 있을까? 바람은 안 빼요. 돈은 잘 벌어다 주나요? 해오는 하나요? 해로는 하나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어? 근데 네가 프로듀서야. 현장에 앉았어. 괜찮게 촬영을 아줌마가 와가지고 남편 떡을 있어요라고 물어봤어. 그럼 이건 뭐야? 돈이야 바람이야? 그거만 보는 거야 이 새끼야. 남는 아줌마가 왔어. 이건 뭐야? 돈이야. 이 새끼 제가 사람 무시를 할까요? 그럼 돈 벌 거야 이 새끼야. 근데 우리 선생님 정도 남루하지도 않은데 고급스럽지도 않은데 왠지 자신감 있는 여자가 남의 보기 어떻게 물어봤어. 나 죽겠다는 얘기야. 술사는 명리와 기본 지식을 베이스로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모르는 거야. 이거 눈치 보는 게 아니다. 남편 보기 어때요? 그랬더니 관이 어딨냐 이러고까지 가서 쓰면 되죠 이제. 근데 그래갖고 뭐 했을 건데?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내가 있는 이게 육체야. 육체 분분을 가르치든 양감만을 가르치든 중화론을 가르치든 역으로 생각하는 거, 옆으로 생각해보는 거. 오케이? 오케이. 아줌마가 왔어. 그렇지. 자식복을 물어봤어. 몇 가지 의미를 하는 거야? 그래 공부 잘하나요? 건강한지 일단. 그럼 나이만 보면 되겠다. 젊은 엄마가 왔으면 건강. 선생님 때 왔으면 공부. 그거 말고. 선생님 때가 저하고 동갑이시가 하나거든요. 대충 결혼을 어느 시기에 하냐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뭐 중학교 이제 초입 2, 3학년 언제까지. 요 시기에 질문하는 거는 요 시기 아줌마들이 자식 보기 질문하는 거는 딱 한 가지야.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공부하고 사춘기. 반항이 심한지. 착하긴 한데 공부만 못한다는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말이다. 30대 초반 아줌마가 와서 공부 잘하냐, 그거 물어보는 거는 세 가지 다 담아. 커서 좋은 차를 타고 났나요? 공부도 잘하나요? 건강은 한가요? 그럼 뭐라 그래? 그러면. 괜히 식대 가지고 흉추 맞아가지고 뭐 걱정 그러지 말고 다 좋다. 그치? 그래서 전화에 아줌마가 왔어. 얼굴 볼 때 멍청해 보여. 그리고 자식이 멍청하니까 좋다는 거. 그렇지 않겠지? 그러면 그냥 그렇게 하면 못 나가시는 분들아 재밌어서. 자, 질문. 근데 문제는 푸시고요. 그냥 인트로 어차피 첫 강의니까 자유로운 질문 같은 거 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근데 제가 공개 출연을 한 4, 5년 해봤는데요. 자기 사진을 그냥 듣는 거예요. 다 친구예요. 근데 알고 보면 동생이고 뭐 언니고 뭐 그럴까? 그래서 난 진수이가 좋아. 그러니까 오빠예요. 이래서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닐까 그래서. 선생님들 공개 출연할 때 일단 제 건 아니고 친구예요. 이러면 얼마나 긴장되는 줄 알아? 아니, 난 그런 의심한 게 아니라, 여기 써있어. 진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영원 씨처럼 너무 사정도 들 때 들어도 그거 겁나. 야, 풀어봐. 그래서 굉장히 짜증나. 겁나. 아니야.
그리고 우리 문화 선생님들 의견을 내주세요. 그 난감방을 약간 섞어서 하게 맞겠죠? 선생님들 어차피 난감방 느낄 경우죠? 자, 사전 하나 불러보세요. 결국 선생님들 이번 강의 다 마치고 나면 어느 수준까지 학습 목표를 잡는지 제가 다시 보여줄 테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아니요, 선생님 괜찮아요. 아무나 부르세요. 이거 공개 강의라고 하더라도 뭐 소수된 거. 아무나 불러보세요. 과거의 예출 각자. 남자분. 여자 아, 57세. 자신, 이거 왜 다른 거 없어요? 없어요. 자신은 확신이 해야 되는데 57. 몇 가지 여쭤볼게요. 수호 선생님. 수분 맞아요. 신, 임신. 수호는 합신인데. 이미 신이셔. 임신은. 40대. 그럼 합자 맞는데? 맞는 것 같은데, 같이. 보기 이게 아들이 좀 임자신데. 네. 큰아들이 하나? 40%. 남편은 이사를 40대 임자신데 임자신 합신인데. 이게 임자신은 가장 상관없어요. 간목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재혼이나 남편 부양해서 하는데 문제 상태가 좀 어려운데 남편은 대령, 아니 무슨 아무 문제 상태가 어려운데 40대. 이게 왜 그러냐면 벽감이 좀 되잖아요. 개수편에서 봤지만 개수편에서는 그 이제 뭐죠? 누구 소리지? 내 건가? 또 지금이요? 처음 보신 분들 계시니까 처음 보신 분들 이제 올리실 기회 많이 없으시잖아요. 마음껏 오르셔도 되니까 불러주셔도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사주만 어리시다. 특별히. 아, 보니까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상관없이. 자, 선생님 잘 들으세요. 네, 진동입니다. 자, 선생님 잘 들으세요. 자식복을 논할 때, 그 공통적인 자식복을 논할 때 굉장히 법수가 있어요. 자, 신호를 계속 따라. 네, 여기다 책. 누구라고 책필 있어? 새로 오신 분들 찾아보고. 신호를 계속 읽어봐봐. 보통 자식복이나 육식통단 들어갈 때 공통이나 어떤 중화로한 우리 관법적인 믹서되면 굉장히 절묘한 맛이 있어요. 자, 불러봐봐. 7월 개수는 정확히 왕성한 어머니가 자식을 돕는 때이다. 비록 개수가 신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신중에 경금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름하여 사처 동생이라 하며 약한 중에 다시 강해지는 형국이고 서북으로 운행해도 역시 죽지는 않는다. 단지 경금이 원령을 낳다. 방성하고 예리함이 극에 이르러서 반드시 정화를 취해서 스님을 삼는다. 혹시 정화가 추출하고 간목이 있으면 이름하여 불꽃이 있는 불로서 반드시 과거롭지 않다. 혹시 정화는 있는데 간목이 없으면서 또한 인계수가 없고 즉 한두 개의 경금이 있으면 처음부터 천천히 읽어라. 내가 들도 빨리 읽어. 7월 개수는 정확히 왕성한 어머니가 자식을 돕는 때이다. 비록 개수가 신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신중에 경금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다는 것을 모르고 하는 말이다. 이름하여 사처 동생이라 하며 약한 중에 다시 강해지는 형국으로 서북으로 운행해도 역시 죽지는 않는다. 단지 경금이 원령을 맡아 강성하고 예리함이 극에 이르러서 반드시 정화를 취해서 쓰임을 삼는다. 혹시 정화가 투출하고 간목이 있으면 이름하여 불꽃이 있는 불로서 반드시 과거롭지 않다. 혹시 정화는 있는데 간목이 없으면서 또한 인계수가 없고 한두 개의 경금이 있으면 역시 수제로서 행원과 검생을 한다. 두 개의 정화가 있으면 다시 오묘하다. 혹시 금이 많고 정화가 제복함이 부족하며 빈곤한 사람이다. 자, 끊고. 자, 1년절을 보면 공통에서 이사주가 얼핏 보게 되는 말입니다. 수기가 태양하고 간목이 부목되는 현상으로 오해하거나 안 죽게 보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비견운이 중주만이 차가움에 도가 더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여자가 타고난 관운은 개축, 백호를 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 때문에 힘들겠다, 평가만 나서 남편이 신강한 데 비해 관운이 적으니 남편이 너무 약하다 이렇게 보시는 우리가 굉장히 커요. 큽니다. 근데 궁성을 응용하면 신월의 개수는 경금이 간목 정화에, 간목의 조력을 받는 정화에 관련돼서 나의 어머니 경금이 깔끔해지면 관운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 사주는 영역치고는 신금을 굉장히 잘 쓴 사주예요. 벽갑인정을 이 선은 여기서 굉장히 잘 쳤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관운을 누려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의 지위로도 누리고요. 본인의 사업체나 본인의 사회활동으로도 지위를 누려요. 반드시 누려요. 근데 다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조건이 붙어요. 간목이 벽갑하여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간목 자체가 벽갑, 경금에 쪼개지는 아픔을 겪어야 돼요? 안 겪어야 돼요? 겪어야 되죠. 근데 간목 자체는 아픔을 겪는단 말입니다. 간목 자체는 아픔을 겪지만 이 사주체에서는 간목이 잘 쓰여진, 식상이 잘 쓰여진 거예요? 아직 안 쓰여진 거예요? 식상 자체는 굉장히 귀히 쓰여진 겁니다. 그런데 귀히 쓰여진 이유는 벽간인을 찾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만약에 이 간목이 식상궁에 가면 어떻게 돼요? 시집에 가면 어떻게 돼요? 벽갑인정은 구조가 좀 어렵죠. 있긴 다 갖추긴 하지만 요건은 갖추지만 완벽하지 못하죠. 그쵸? 사회적인 관은 잡지만 남편 자식 보고는 조금 더 써요. 벽갑하는 상처를 식상이 덜 받으니까. 그쵸? 근데 금묘하시는 영궁으로 몰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식 보기. 할머니가 고상하고 집안 출신이 좋은 걸로 소멸하고 자식으로 쓰기는 양이 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줄 수밖에 없죠. 그렇죠? 플러스 여기까지가 이제 자식에 대한 통변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러면 이사주가 갖고 있는 육친통전상 이사주를 알 수 있는 일간과 타간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자식과 남편 보기의 상태예요. 그러면 자식의 상태를 짚어드릴게요. 신월간목 찾아. 이사주가 어쨌든 자식은 식상이니까 여명이니까 식상 상태 찾으면 되죠. 신월간목 찾아봐. 7월 간목. 7월 간목은 정화를 중히 여기고 몇 페이지인지 먼저 알려드려라. 새로 오신 분들 많아. 60페이지. 7월 간목은 정화를 중히 여기고 경금이 그 다음이지만 경금이 적어서 안 된다. 화가 수로 인해 경금과 떨어지면 금을 녹일 수 없으므로 정화가 금을 녹이려면 반드시 간목이 이끌어서 도와주는 것에 의지해야만 비로소 용광로를 이루게 된다. 만약 개수가 많아서 간목과 정화가 떨어지면 곧바로 정화를 소멸시키게 되고. 자, 끊고. 신월의 간목은 어떻게 된다고? 경금을 써야 되는데 정화로 반드시 단련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경금으로부터 벽갑돼서 정화를 잘 불만 붙이면 간목 입장에서 식상, 그 다음에 관을, 식관을 다 동시에 써가지고 부기를 겸손하게 돼요. 그죠? 근데 가장 두려운 바는 정화가 뭐로부터 침탈받는 거예요. 수기로도 침탈받는 거죠. 자식인 얘가 자식이라고 났을 때 자식이 지금 잘못되어 있고 평균 이하로 망가져 있는 거예요? 내 맘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맘에. 아니 이 새끼는 내 새끼 맞아? 누구 닮아 이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정화가 떠서 개수일간에 첩신해 있으면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간목편의 논하기를 정화가 임계로부터 보호받은 형이라고 했죠. 연지를 몰고 월치가 신을 차지하니 정화가 개수로부터 침탈받을 때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일단 규격은 나오죠. 근데 뭐가 문제냐? 선생님, 그 대학 시험은 언제 쳐요?
네, 런지 충받는 해치입니다. 이 새끼가 고3 때 자오충 치면 개수가 정화가 뜨죠. 뜨는 거보다 다 뺍시다. 자중의 개수가 5와의 정기점을 깨야 안 깨요. 엄마가 기회했던 학교에 똑 떨어지는 이 새끼가 이렇게 통되는 겁니다. 즉 새끼가 망가진 거예요. 엄마 눈높이에 낮아진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근데 말은 자식 보기 약하네. 근데 이 순간 저 부모 때도 얼어 죽은 나무. 내가 진짜 문제 있는 거 아니야까지 가버리면 그냥 시장 전쟁. 혹은 사주카페에서 끝내야 돼. 그 정도는 사주카페에서 그냥 끝내고. 자, 신월 방법편 보자. 해가지고 중급 이상의 직장에 유학을 갔다 온 거 아니야? 유학 정도 써줘야 되나? 그거 고민해주면 거기까지? 아니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기가 지나치게 많으니 이 아이가 문제를 발생시켜요. 뭘 문제 발생시키냐면 수기가 많을 때는 표를 써가지고 수기를 말아주는 원칙이거든요. 장가가. 그러니까 제때 부인, 내 마음에 드는 척과 너를 데려오지 못하는 거 하나는 아마 피를 좀 봐야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남자 보자. 신월경금. 아, 남자이 뭐지? 관이지? 이 사실 관이 어딨니? 축주기토지? 신월기토. 삼축기토는 만물을 수정하는 때로 겉은 허하나 안으로는 실하며 한기가 일어날 때 났으니 반드시 병화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 윤택하게 하게 해줘야 한다. 뿐만 아니라 개수는 금기를 설할 수 있고 병화는 금을 제하여 토를 도울 수 있으니 토의 정신을 도와주며 비록 가을에 태어나도 끊고 기토는 버려야 된다고 속으로는 다시 읽어 처음부터. 삼축기토는 만물을 수정하는 때로 겉으로는 실하나 안으로는 실하며 겉으로는 허하나 안으로는 실하며 한기가 일어났을 때니 때에 같으니 반드시 병화로 따뜻하게 하고 개수로 윤택하게 해줘야 한다. 끊고 신월의 기토가 병화는 아니나 오화 정기가 병화는 아니죠. 정화죠. 그러나 가리지날 병화를 보고 개수를 봤으니 인성은 들보고 재성은 잘 보자주지. 이 여자가 시집을 잘 간 거야? 얘가 얘를 잘 만난 거야? 얘가 얘를 잘 만난 거지. 이 사람이 왜 대령이게? 대령이니까 육사 나오면 대령은 웬만한 거거든. 이게 육사가 안 해보는 게 되게 높아. 3사가 ROTC 출신으로 경쟁력 있게 갑니다. 인성의 문제가 가리지는 있습니다. 3사 출신이나 ROTC로 전하이 정도의 대령이면 꽤 빠른 사람이었던 거예요. 딱 떨어지는 육신통변이 이거예요. 이거요. 이 정도는 써줘야 이제 돈 3만 원 벌어. 이 정도는 써줘야. 제가 진짜 2달간 목표 잡고 있는데 이거 비슷하게까지는 한 거 끌어올리고 싶어요. 초짜들은 힘들 거고 우리 저기 이제 3년차 이상 된 분들은 가능한 좀 이 수준은 너무 가벼울 거고 근데 열심히 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 사주 언뜻 보면 남편 제모사주라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왜? 간목이 그러면 하나만 물어봅시다. 기토한테 오화와 개수는 왜 필요하죠? 간목을 잘 키우기 위해서요. 그렇죠? 그렇죠? 엄마는 아이한테 바라는 게 많은 입장이 되고요. 아버지는 아들한테 아유 우리 귀한 아들 그 정도면 잘해 열심히 한 건데 뭐 이게 뭐 왜 그런데니? 편들고 지랄하고 있겠죠. 응? 그래서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 질문. 만약에 이게 갑사였으면은 만약에 이게 사화였으면은 남편은 육사 출신의 별을 달아요. 근데 새끼는 훨씬 더 엉망이 돼요. 그리고 얘는 이 아줌마도 질이 좀 낮아져요.
개수는 신혼에 태어나 법가인정을 짜줘야 신분을 귀해주고 조상도 뽑고 좋은 데 태어나서 잘 사는데 대신에 좀 고독해지죠. 근데 그것은 남편이 군인인 거, 새끼 하나인 거, 이거 유산만 정도 기본으로 가지거나 어려서 자식 하나 이런 건 기본으로 가지거든요. 그런 거. 형제 중에 이혼한 사람 하나 나올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 정도 봐주는 것 이외에는 좀 고독해지는 거 빼놓고는 골격이 괜찮은 사주가 되는 거죠. 다만 남편 자식 누구 하나 할머니의 조사한 부모가 해준 것에 미치는 애들이 없더라. 그러니까 태어날 때는 여기였는데 살다 보니까 여기쯤 내려온 것 같은 느낌에 미치더라. 여기까지 통변해줘요. 신선통변이. 육신통변이. 이 육신통변의 종합은 이거예요. 이 아주머니가 지금 처한 상태를 이해해주는 거고 납득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토 자체는 어떤 남자냐? 뭐가 부족했죠? 인성이 부족했죠. 뭐에 비해서? 재성에 비해서. 그쵸? 그쵸? 아버지도 없는 집안의 엄마의 조력으로 성실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남편 보면 성실하고 총명하고 성실하니 뭐라고 얘기는 못하겠고 그렇잖아. 흠한 건 안 잡히니까. 남편의 추신 성분까지 깔끔 떨어지죠. 근데 기토는 경금을 녹슬게 해요. 그죠? 기토는